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복지학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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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인생 심리 뭐 이쪽의 어떤 예. 부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딱 뭐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아예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밸런스를 이 키워드로 잡으신 이유가 진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움직이는 것들, 그 고정되어 네, 있는 물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들은 네, 다 균형이 있습니다. 음, 새도 양쪽에 날개가 있고, 음, 비행기도 양쪽에 있고, 네, 네, 사람도 두 다리가 있고, 음, 자동차가 또 뭐 바퀴가 20개라도 양쪽에 10개씩 있듯이, 음, 그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 아, 음, 만약에 어느 한쪽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제 네, 떨어지는구나.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결국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뭐 웰빙, 웰다잉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들은 균형이 요구가 된다 측면에서 그 음, 제가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결핍을 가졌거나 양쪽 모두가 결핍을 가졌을 때 이제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징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뭐 음,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또 중용이라는 개념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너무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네, 참, 너무 네, 지나치게 부족한 과에도 문제가 있다. 그 음,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50, 이제 우리 인생의 100세를 보면, 반을 넘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균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감해서, 예, 예, 여쭤보게 예. 됐고요. 뭐, 우선 그 책과 관련돼서 이제 좀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 뭐 저자 소개, 책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오버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메인으로 공부를 한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 네, 전공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교육학과 이제 아,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은 어 사회적인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음,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이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는 일들을 주로 이제 합니다 음, 하고 음,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 그래 이제 한마디로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음, 직업적인 이제 특징이죠. 네, 특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만나는 대상의 종류는 이른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어떤 음, 것들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항상 제 직업적인 주제이죠. 네, 이제 네, 직업적인 주제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은 회복이 굉장히 가능한데 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잘 살아왔다면은 굉장히 이제 회복력이 좋습니다. 오히려 음, 회복력이 더 좋나요? 예, 더 좋죠. 왜냐면은 이때까지 그 해가지고 왔던 자기 성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음,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자원도 있고 어떤 심리적 자원도 있다고 봐야 되죠. 어,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엎어지면 또 엎어졌구나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음, 자원이 없죠.
네, 어, 내적 자원도 없고 외적 자원도 없다 네,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좀 피해자화 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좀 피해자화 되었던 사람들을 주로 만났던 일들인 것 같아요. 일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좀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피해자화 되어 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 뭐 이제 그렇게 아주 드랍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치료라는 관점에서 치유라는 관점에서 뭔가 해봤다면은 음, 이제는 좀 예방과 성장의 관점에서 좀 가봐야 되겠구나. 예방과 성장에 관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방향이 바뀌니까 이 길도 달라지고 네, 풍경도 달라지고 음,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게 요즘 한 2, 3년 정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말씀 듣기로는 그런 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제 아무래도 심적인 어려움이겠죠. 뭐 경제적 어려움도 당연히 뭐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심적으로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관점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치료와 치유 쪽에서 이제 예방과 성장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 관점을 전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리딩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전에도 대표님 박사님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자분들과 다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상당 부분의 그 내담자가 전이가 돼서 오히려 상담하시는 분도 상당한 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이라서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한테는 이제 어려운 점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래, 원래 제 꿈이 이제 이런 일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에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국정원, 네, 예, 네, 요즘 국정원이죠. 그런데 이제 집안의 형편이 있다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구사업고등학교라는 데를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상고라는 게 이 타자기 두드리고 뭐 추수한 연습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대신 이제 졸업만 하면은 은행은 다 이제 줄 서서 들어갔던 시절이었어요. 네, 네. 요즘 같은 취업난 이런 게 그렇죠, 개념이 없던 그렇죠. 네, 네. 시절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국정원을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전혀 안 맞죠. 그 일이. 어, 그래서 이제 운동장을 지나다가 이제 야구공이 날아와서 이 왼쪽 눈이 이제 실명을 했었어요. 지금 어, 이제, 예, 예. 나구공이 맞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하니까, 어, 딱 드는 생각이 이제 군대를 갈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모르겠다 그러고 학교를 이제 간둔 거, 어,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간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5살 때까지는 이제 연극을 했었어요, 원래. 연극이요? 예. 아, 저는 이제 배우 쪽이 아니고 연출 쪽 네, 네. 치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왜 배우를 못했냐고 하면 사실 이제 안 한 거죠. 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연출이 훨씬 더 뒤에서 뭔가 이래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음. 저한테는 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면서 그런 개인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쭉, 그러니까 이제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이제 정해져 있죠. 무슨 네. 군대를 가야다 와야 될 직업들은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들과 어, 신체적인 건강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이제 쳐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한된 네, 네.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이제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이 제가 주로 이제 성폭력, 뭐 가정폭력과 관련된 또 이제 성매매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이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피해자도 또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저기, 박사님을.
예, 예, 상담하는 중간에요. 예, 예, 예. 오, 뭐, 뭐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뭐, 신체적으로 어, 위험한 상황이 있군요. 또 그럴 때도 있죠. 예.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죽겠다 그러기도 하고, 같이 죽겠다, 막. 아니, 자기가 죽으면은 다 이제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 그다음에 또 내가 뭐 당신 가족들을 아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야, 어, 어우, 너는 그렇게 뭐 잘 사냐 뭐 이런 이야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경험하는 수준의 것들의 경험들을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폭력과 관련된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렇군요. 어, 예, 상당히 예, 많이 예. 위험에 노출되어 있군요. 많이 위험에 노출죠. 의사들은 뭐 그래도 법적인 지위라도 명확하니까 네네, 그렇죠. 정신과 도움된다는데, 전문의들은, 네. 네, 그 집단의 이제 배경도 괜찮고 네, 이렇지만 네, 네, 상담이나 그렇죠. 사회복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음, 뭐 그런 것들은 뭐 근데 이제 이게 내담자 비밀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왼쪽 눈은, 네, 그냥 실명이죠. 오른쪽 네, 눈만 가지고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오른쪽 어, 눈은 괜찮으시고 전혀 뭐 생활하시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근데, 없어요. 야, 학업을 하시기가 근데 괜찮으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시기 연극하시면서 박사과정까지 마무리 지실 때 학업을 하시기가 오른쪽 눈만으로 괜찮으셨어요? 이게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 이제 어려울 때가 이럴 때가 있죠. 뭐 운전을 하다가 눈 한쪽에 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비고 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길에 세워야죠. 어, 네. 그렇군요. 이럴 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양쪽을 못 봤으니까, 양쪽을 본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예, 예, 양쪽을 본다. 그 대신 이제 뭘 볼 때, 이게 목의 각도가 음. 자주 좀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극장에 있을 그렇군요. 때 이제 어떤 위치를 잡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아,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극적 방법, 이제 연극적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을 볼 때 말소리만 이제 듣는 상담은 아니거든요. 아, 행위적인 거를 이제 다 그렇죠. 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떨림이 있고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이제 전반적인 걸 보는 것들인데 두 눈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시각이 좀 넓어질 수 있죠. 네, 음, 화각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그 좀 목이 자주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아, 이런 정도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안경 맞출 때 다초점 렌즈 할 때 쌉니다. 한쪽만 그런가요? 하니까. 한쪽, 또 이렇게 농담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전혀 이제 외현상으로는 그러니까 딱, 왼쪽 눈이 실명하시다 말씀을 하니까, 네, 알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드러나는 네. 부분들은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스물한 다섯 여섯 가지는 상당히 이제 많이 컴플렉스였죠. 였는데, 그렇구나. 상당한 컴플렉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거기서 이제 극단에서, 내가 이제 제대로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한번 올리고 서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공연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이 컴플렉스가 저한테 굉장히 좀 훈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자부심, 프라이드도 네, 그래서 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 뭔가 해냈어. 음, 라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딱 한 번만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또 눈을 다쳤는데 또 손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음, 그런 성취감이 없었더라면은
음, 저도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상처에 잘 견뎌냈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아니, 저도 네,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 예, 어떤 지속적인 계속해서 어떤 성취가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성과물들이 스스로에게 자꾸 눌러버리면 사실은 예. 어떤 도전하기가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그래서 드라마 심리 상담 막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시는 거군요. 오랫동안 연극을 해서 몸이 이제 그쪽에 많이 이렇게 몸을 익히신 부분과 학문적인 부분과 이렇게 연동을 시키셔서 예, 예, 예. 영리한, 그러시군요. 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그 따로 뭐 상업적인 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극 쪽으로는 그러면 연출 쪽은 이제 안 하시는 거고. 지금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2003년도부터 이제 하요 심리극장이라고 네. 드라마를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운영을 했었죠. 어, 아, 주로 네. 이제 이 취지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이제 비용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지 않다 싶어서 이런 상담이나 드라마를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운영을 했었죠. 작년까지가 이제 703회까지 이제 오랫동안 하셨네요. 예,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서 지금 잠시 좀 음, 중단된 상황이고요. 아, 지금은 이제 정신과 병동에 가서 환자들하고 하는 것들을 몇 달 전부터 이제 매주 1회씩 그 사이코 드라마 이제 극장을 네네. 진행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소시오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극장이라고 네.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입니다. 음, 사회적인 문제를. 그래서 요즘은 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노회찬 재단 네. 하고 같이 투명 인간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존재는 하지만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네. 뭐, 뭐, 많이 이제 흔하게 접하는 뭐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돌봄 노동자들,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아티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저 뭐라 그러나요? 이제 노숙인들이라든지 하여튼 음, 존재는 있는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 사회극이란 방식으로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그 뭐라 그러나 꺼내놓고 이거를 이제 기사화시키는 방식으로 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프레시안인가요? 네네. 거기하고 해가지고 연재 형식으로 아, 매달 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야,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파업 중인 노동 현장에 가서 그 이제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뭐 예를 그 파업 현장에서 노노 갈등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음, 현장에 이제 중재 프로그램 들을 진행을 하고 요즘은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을 사이코 드라마보다는 이제 소시오 드라마라는 형식을 가지고 또 네.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특정 개인의 이슈를 다룬다면은 소시오 드라마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죠. 그렇네요. 예, 예, 정확하게 개인과 사회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야, 근데 굉장히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공익적으로 봤을 때도 그 어떤 비영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영리 기구가 인지오 단체들이 해야 될 아니면 뭐 시민 뭐 이런 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사전들을 만드셨는데 질문의 어떤 필요성, 질문의 중요성, 질문의 의미 이 부분 한번 뭐 개념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에 결정권이 있느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선택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대부분 우리 사회는 내가 어떤 살기 이전에 규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규칙이 이제 다 나쁘지는 않죠. 나쁘진 않는데 그 규칙을 내가 질문 없이 따라갈 것인가? 질문을 하면서 따라갈 것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동기부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자기결정권의 이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와 이런저런 동기 없는 아주 이제 그 노예적 동기라는 게 있는데, 네. 어, 이 외재적 동기와 그냥 아무런 동기 없이 무동기로 이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질문이 사실 이제 나올 수가 없죠. 네. 하는 이야기가 하려면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음.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근데 결과를 예측하고 간다면은 이 내재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요?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내가 이걸 좀 잘하고 싶다는데 나는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각자가 내가 뭔가 동기가 있는 상황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동기가 사실 없는 것일 수도 음. 있거든요. 음. 그것이 하나가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내가 어떤 그 결정에 나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음. 저도 이거는 내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네네. 다음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위험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것들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숙명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뭐 팔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숙명과 운명과 팔자가 있다가 하더라도 내 의지가 반영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이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지금. 음.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사실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이 나오고 내가 알고 싶어 질문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저거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관심의 음. 표현이 아니라 질문이고 세 번째 이제 질문이 필요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방법인 것 음. 같아요. 예.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질문이 없다는 건 주어진 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편들이거든요. 네. 그럼 질문이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동기와 관심과 내 삶의 어떤 그 희망감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질문이 필요한데 요즘 세상에서는 질문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이상만 들어가 있지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질문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이거 하면 얼마 줘요? 굉장히 이제 아, 단발적인 네. 질문들인 것 네. 같죠. 혹시 이거 하면 내 처벌받지 않나? 이런 것들이란 것들이죠. 그럼 결국은 굉장히 말초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초적인 음. 질문.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의 폭이 넓지도 않죠. 음. 그럼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돈만 주면 그만이겠네? 음. 아주 쉽게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들이죠. 네, 네. 예. 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질문이, 마지막에 꼭 의미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자기 성찰이라는 것 같아요. 보통 음. 우린 질문이 바깥쪽에 이제 음. 나와 있는 조금 전에 동기라든지 뭐 관심이라든지 이런 지혜를 구하는 거라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묻는 질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하게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음. 이야기, 또 음.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음. 그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다음에 음. 나는 지금 음. 내가 지금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린 음. 끊임없이 그런 자기 점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한테. 아니 음. 몰라 그냥 되는 대로 해. 뭐 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럼 그 질문이 이제 왜 없어졌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내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음. 질문이 있으면 사는 게 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또 질문도 원치도 않을 분들은 너는 생각하지 마. 라는 것들이 사실 질문을 없애는 방법들이거든요. 음.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해본 적도 없고요. 익숙하지도 네, 않고. 네. 익숙하죠. 뭘 물어야 될지 네. 모르겠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삶에서 묻는 질문이라는 게 대부분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네. 월급 얼마 받냐, 네. 네. 학교 어디 나왔냐, 네. 뭐 네.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음. 얼마냐, 음. 수입이 얼마냐, 얼마 벌었냐, 뭐 하다못해 골프 뭐, 음. 몇 파치는지, 네. 네. 아. 차 뭐 몇 킬로 달려냐, 몇 cc냐, 뭐, 다 우리는 숫자 속에 살다 보니까 음. 특정 가능한 질문들만 묻죠. 네. 음. 그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요즘 사회에서는 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뷰카라는 뭐 이야기가 오랫동안 네. 나오는데 네. 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구체성이거든요. 음. 예측 가능성들이고 음. 어떤 통제 가능한 것들이고 네. 측정 가능한 것들. 그럼 결국은 이건 네. 숫자밖에 사실 네.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질문이 너무 빈약해졌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질문을 공부하자라고 뭐 어떤 질문 만들기라는 것들은 참 그 인성을 뭐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그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들은 그런 기본적인 질문거리들을 일단 던져놓고 그 질문에 질문을 만들어 보자. 음. 그 질문에 질문. 뭐 예전에 그런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그 산단노법 같은 사실 질문에 질문을 만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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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정법도 마찬가지 음.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었죠. 그게 한 음. 2007년도부터 좀한 질문 수집을 그때부터 이제 음. 해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시대의 어떤 시대의 조류, 시대의 어떤 그 전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제로 신입사원들만 해도 기업들을 이제 교육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는데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출세 혹은 뭐 기본 승진, 성공에 대한 메커니즘이었다면 지금은 부자인 것 같아요. 이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의 대부분의 목표라고 할까? 질문의 어떤 궁극적인 부분이 대부분 다 수치적인 거, 계량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어떤 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재산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수치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대표적이겠죠. 주식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 숫자. 그래서 아마 뭐 대표님하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저는 요즘에 어떤 그 직장인 특히 이제 20, 30대들, 40대들의 어떤 이 관점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나. 사실은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언급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이, 듭니다. 이 세상의 구성은 양과 질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숫자는 주로 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밀도를 높이는 건 사실 또 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숫자가 있는 사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가 이제 네네네.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거는 기능적인 것들이 충분히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것을 그 필수처럼 좀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의도적 개입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한쪽 날개 숫자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자발성이 높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탁 드러나는 것들인데, 음. 그런데, 이
질적인 면에 있어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삶이라는 것들은 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밀도가 늘어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음, 뭔가라는 것들인데 이 밀도를 높이는 것도 다시 또 쏠림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음, 서양사 예전에 이제 고전에서 많이 밀도를 찾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세바시 한번 문창에 나갈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0명 정도가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목도에. 네. 그게 궁금해졌어요. 음,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기대하는지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지 않는 타임에 그러니까 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가 당신들한테 무슨 삶에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도 나의 경험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부딪히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삶은 책상 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음, 당신이 일하는 인생 무대에서 뭔가 일어날 것이다. 음, 그렇다면은 이 강의에서는 답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또 질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음,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막연한 의심을 하는 거는 이제 진짜 의심병이고, 음, 합리적 의심은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음, 했는데 요즘 이 자기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성찰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자기 성찰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맞아.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런데 저 사람이 아니요 그러지. 저건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걸 거야. 그럼 내가 그때 좀 근데 사실은 다 이게 내 해석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해석이. 해석은 결국은 내가 가진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그럼 성찰을 하려면 성찰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능력이 이제 뭔가 하면은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이 인생 질문사들은 사실 관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많은 거를 일단 질문이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예, 음, 음, 뿌려놓는 방식이라는 거죠. 음, 일종의 이제 질문이 어, 발문이 있고 그다음에 연결문이 있고 이제 종결문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은 다 이제 발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네, 질문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죠. 나는 내가 집단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만족해. 그러면 내가 만족한다는 기준은 도대체 뭐야? 음, 그리고 모든 집단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이 있을 때 만족했던가? 아니면은 존재감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필요한 역할을 했을 때 만족하는가? 음,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음, 하면서 성찰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통찰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관찰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 맞아 인생은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막고서 자기 성찰로 가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 음, 그, 뭐 누구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음. 계속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네. 스타를 이제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는 맞아요. 스타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음, 그건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구나. 손쉽게 뭔가 취득하려고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보면은 결국은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의 능력이. 그래 누군가 스타를 따라가서 내가 성찰을 하고 통찰을 하면서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음, 그렇지만 많은 내가 관찰 속에서 성찰하고 통찰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 이럴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떤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수를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이제 특징들이 관찰 없이 성찰하고 통찰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쉽게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또 음, 역시 수능 방식의 어떤 그 인문학적 방식들
그래서 저는 뭐, 막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고 막 그 이야기가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딸이 큰애가 이제 하나 있는데, 뭐, 이제 유학을 갔다 왔어, 뭐, 욜로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욜로, 나도 좋아. 근데 이효리처럼 저작권이 많이 나오면은 욜로가 가능해. 한 달 벌어서 월세가 내야 될 사람들은 욜로를 한다는 거는 자기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사람이 세금으로 네 삶을 살겠다는 거다. 욜로는 좋은 줄 누가 모르냐. 그 자본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 미국의 그 누구죠? 윌던인가? 숲속으로 가다. 그 네. 숲속에서 얻으면, 그 사람도 그 몇 블록 가면 엄청 부잣집 아들이야. 음, 그래서 자기 삶을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음, 그 사람 부잣집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네. 그 욜로는 실험이지. 그게 삶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너는 가난하다는 생각 반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음, 자본에서 자유롭다면은. 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치다. 아니면 무책임한 거든지. 음, 그래, 네가 그걸 하고 싶다 하면은, 오케이, 나는 좋아. 해. 단, 나에게는 경제적인 의존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구나. 예, 예. 너는 욜로를 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 딸이 이제 이 영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대학을 안 보냈었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그때 이제 서강대에 있을 때인데, 음, 뭐 제가 그 9등급이 이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네네. 저는 그걸 입시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죠, 뭐. 네. 그러니까 3등급, 5등급을 받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수미양가 가 정도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은 큰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또 학교에 있을 때도 뭐, 이 공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몇 명 외에는, 다 평균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는 애들인데, 그래서 차라리 너,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다른 거 해도 좋고, 2년 시간을 줄 테니까, 학교를 찾아와라. 어, 그리고 2년 시간을 준 게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된 것들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기업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네. 그게 돈이 나오는 이제 통로니까, 네네. 진짜 미친 듯이 강의를 해서 뭐 네. 1년에 한 1억씩 되는 유학비도 보내고 이제 아,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이제 대학원까지 하겠다 그러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학비를 대면서 내가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 나는 이 일이 좋은데 이 학비를 대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돈을 왜 벌지? 내 음, 학비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음, 그럼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야 돼? 음, 그리고 이 발문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가는 순간, 아이한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 어, 음, 내 나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물론, 음, 지가 돈을 벌어서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이 나는 누구냐라는 만큼 저는 잘못된 질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나를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게 된다거든요. 오히려 난 부지런한 사람이야, 뭐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음, 있는 사람이야. 음, 그럼 사람은 결국은 모든 부분에 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모든 부분 다 성실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인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역할하는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역할. 예,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뉴스 앤 잡이라는 건 결국은 직업적인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네. 잘하기 위해서 그 매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직업적인 역할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적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만은 이제 분명하죠. 어,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저희 이제 아이 진로 책을 펴내면서도 첫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인생의 상승을 갈 것인가, 하향을 갈 것인가의 어떤 굉장히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음, 의미해서
첫 직업별 탐사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시구나. 예, 예. 저는 지금도 제가 그 첫 직업을 이 연극 연출이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 음, 인파워링 되는 직업이었었어요. 그 음, 연출이라는 이름에 뭐 할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때 건간의 예수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어, 매체도 매체에 보도도 되고 음, 나름 좀 민지도가 있었어요. 음, 그 당시에 음, 어 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직업적인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 컸었죠. 음, 그럼 저는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쭉 하나하나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25살에 서울 와서 검정고시 치고 또 그러면서 사회복지 민간기관에 좀 있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한 음. 10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러시구나. 예, 서강대에서 이제 평생교육으로 대우 전임 강사를 또 한 8년 정도 하고 아, 지금은 현재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저한테는 계속 신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음, 남들이 인정해주도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예,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이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직업들 계속 유지해왔던 것들이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들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음, 상승적인 이제 곡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의 원천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그럼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걸 도대체 뭘로 할 수 있느냐 보니까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균형의 기준이 뭔가 보니까 이제 삶에서 한 5가지 영역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첫 음, 번째가 이제 나를 돌보는 것, 음, 나의 몸과 마음, 자기 개발을 어떤 수준의 만족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족을 떠날 수가 없죠. 예, 싫든 좋든. 우리 이제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가족 속의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람들이 도대체 고민을 주로 뭘로 하는가 보니까 대인 관계더라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고민을 하냐 이래 보니까 대부분 집단 속에서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음, 많이 또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단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가족은 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따로 있고 대부분 뭐 학교, 남자는 군대, 직장, 종교, 뭐 사적인 모임들 동창회 저 이제 지역사회, 집단 속에서의 음, 존재감이 음, 어떤가라는 것들이 있고 음,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자원 관리일 것 같아요. 모든 음, 사람들이 자기 이제 자원이 빈약하냐 마느냐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자원은 자원 관리라고 이제 보는 게 음, 경제적인 관리, 금전적인 네, 관리들이 좀 어떤가. 또 하나는 음, 시간 관리, 음, 여가와 휴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능력 관리라고 해서 나의 재능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살아가는가. 음, 이타적으로 어떻게 좀 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관리. 그럼 음, 결국은 이 5가지의 열매를 본인이 그 만족감이 어떤가라는 것들이죠. 네. 만약에 음, 이것이 내가 나돌봄이 아주 망한 상태에서 다른 가게가 아무 좋다라고 해도 이것도 불행의 지름길이고 또 음, 다른 게 다 좋은데 가족 관계가 망가졌다고 해도 이 사람은 결국 가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 5가지가 아주 완벽하게 해피한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특징은 아주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이렇게 균형감 있게 그렇죠. 이 5가지가, 예. 그런데 그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이제 균형감과 하나를 덧붙인 게 뭔가 다행감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책에서, 나쁘지, 예. 아주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라는 음,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기계적인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MRI 찍는, 이건 다 질문이거든요. 음, 혈관은 괜찮은가? 복부는 괜찮은가? 심장은 괜찮은가? 다 질문이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 건강에 관한 어떤 것들도 기계적인 장치지만 질문에서 시작한다면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걸 어떤 진단으로 내리느냐, 뭐, 척도가 이제 많이들 있죠. 심리적인 검사를 네, 하는데, 네, 그 척도는 모든 걸 설명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음, 그게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가지고,
뭐 완벽한 검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만들어 놓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폭넓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은 훨씬 더 내가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음, 뭐 인생 질문 사전을 놓고 질문들을 미리 보게 하고 요즘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일까 골라보기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5년 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음, 끊임없이 이 시제나 이걸 따라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음. 일단 제가 말씀을, 제가 그냥 푹 빠져서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그 대표님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단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좀 끊어가면서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한 미니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 예, 편집하고 이걸 어떻게 텍스트화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정도로 예. 미니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아, 예, 중요한 내용들을 죄송합니다. 다, 예, 네, 아니요,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영역, 나 돌봄, 경제형의 나눔, 가족, 대인관계, 이 진단의 역할, 이 다섯 가지가 균형감 혹은 다행감이라는 부분에 균형은 아니더라도 다행스럽게 느끼면 좀 잘 사는 것이다. 인생 그래도 잘 산다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3자로서 딱 어떤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책이라든가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뭔가 이렇게 균형감을 가져가는 1순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섯 가지가 적절하게 딱 매칭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갑작스럽게 드는 의문은 그러면 아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욜로가 어떤 마케팅의 전형적인 어떤 패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욜로 좋아하는 순간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찌 보면 가벼운 인생을 독려하는 듯한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이 저는 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결론적으로 그 다섯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상관관계,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자꾸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초기 직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초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받는 20대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실업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초기 직업에 계획했던 바를 하고 싶지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How to가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PD, 예를 들면 아나운서, 예를 들면 기자, 막 그냥 예를 들면요. 그 직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시원비는 계속 떨어져 가고 소위 말하면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침 그때 아는 친구 형이 뭐 이렇게 의료계인데 영업상을 한번 한 1년만 해봐라. 근데 그 1년이 뭐 3년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 직업으로서의 어떤 진입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외부적인 외생변인에 의한 선택일 수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너무 복합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니, 아니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맥인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하고 있죠. 내가 네, 원했던 직업을 그렇죠. 가지 못한 이제 잡 미스매칭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죠. 잠 미스매칭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어, 종이를 보통 하나 출 때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집을 한 그려보라고. 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그리라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뭘부터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립니다. 저도 지금부터. 전 다시 말해, 세상에 지붕부터 짓는 집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럼 네가 이야기하는 이 직업이라는 건 네 삶에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들이죠. 음, 우리 지붕은 대부분 그 집의 규모를 보여주는 음, 마지막 종결판이잖아요. 그죠? 네네. 지붕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집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지붕이 높다라는 것들은 그 건물 규모가 크다라는 것들이 이제 음, 보여주는, 드러내는 것들이 이제 지붕인데, 음, 우리는 이 지붕을 미리 크기를 결정해 놓고,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맞아요. 지으려면 밑에 진로 성숙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직업이라는 게 도대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들이죠. 음, 돈을 버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 어디에 쓸 거냐?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모으기 위해서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모아서 놀러도 가고 싶고, 그 놀러를 간다는 거는 한 달에 며칠 가고 싶냐? 어느 정도 가고 싶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을 어떤 쓰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로 성숙에서 다시 그러면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이죠.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네가 거기서 들어갔는데 네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나는 적어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싶다. 음, 이 이제 이걸 가졌어.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냐? 음, 만 천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그 9시 출근해서 6시 일을 해가지고 천만 원이 벌 수 있는 직업이 한 몇 가지가 되느냐.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려면 필요한 능력이 뭐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고? 음, 저는 이제 적성과 흥미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직업을 갖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음, 그 저는 적성과 흥미보다는 동기가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다음 결국은 성숙에서 내 동기가 뭐냐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음, 요즘 대부분 친구들은 지붕을 결정해 놓고 동기 없이 뭔가 능력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직장들은 대략 1% 직장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99명은 누구든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 그럼 내가 못 간다는 거는, 결국은 그걸 불행하게 느낄 이유가 없는데, 음, 본인이 불행감을 느끼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것들이죠. 음, 그럼 저는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직업이 너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는 직업이 내 인생의 목표냐 아니면 수단이냐라는 것들이죠. 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연극을 하다가 뭐 민간 사회복지 하다가 공무원 사회복지를 하다가 어 대학 선생을 하다가 또 다시 그만둘 때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일을 할 때는 필요한 직업적인 윤리와 어떤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이건 그만둘 수 있는 직장들이었어요. 음, 수단일 뿐이죠. 나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10년 하면서, 이 정도 있으면은 대학 석사 정도 졸업하고, 가족에게 생활비 주면서 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안전한 직장이 어디냐? 공무원인 것 같아. 그럼 공무원 음, 들어간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끝나고, 공무원을 간들 때쯤 돼서 이제 공무원 10년 했으니까, 학위도 가졌으니까, 내가 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가르치는 일 쪽에 이제 온 것들이죠. 그럼 그 과정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면서 계속, 어떤 비계식 구조의 경력 관리를 이제 한 음,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대부분 지붕을 그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둥들, 그 다음에 기초 없이 지붕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이 결국은 계속 직업적인 선택의 실패를 가지고 올 뿐더러 음, 본인이, 어떤, 뭐라 그러나요? 하나의 이제 피해자, 뭔가 제도의 희생양처럼 음,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진로와 관련돼서 우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이익이 뭔지를 끊임없이 저는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동기가 됐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뭐가 있고 연결을 해봐라. 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제 이 잠수매칭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음, 우리는 그런 교육이 잘 없는 것 같아. 대부분 적성 흥미 검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기 위해서 뭘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대기업에 들어간 직원들도 직업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음, 교사들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떨어지고. 네, 네, 맞아요. 음, 제가 근데 뭐 그 금융회사를 가봤는데 사자 달린 친구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 친구들이 한 6개월 만에 코리안 리그에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었어요.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애들이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가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이 직장을 들어올 때는 동기가 돈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 돈 가지고 어디서 쓸 거냐. 차도 사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들고 여행도 가고 지금 요즘 생활이 어떠냐. 괜찮다라고. 그럼에도 직장을 또 옮기는 이유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 그 뭐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질문이 없는 사회는 사육사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길들여진 사회들. 근데 길들여졌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질문이 만들어지죠. 나 이게 사는 게 맞나? 응. 근데 그 답을 또 수능식 방식으로 찾아다녀요. 막 유명한 사람 이야기하면 강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갈급증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음, 형식들이라는 것들이죠. 음, 그러니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차피 우리 수능은 질문을 원치는 않습니다. 답을 원하지. 네, 그럼 다른 트랙의 이 질문과 관련된 경험들을 굉장히 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다면은, 결국은 1%의 직장이 사회적인 통계적 의미라고 본다면은 내 삶의 의미는 1%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내 삶에 가장 충실하게 좀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욜로도 보면은 삶의 해피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 네, 도피치고. 너무 각박하니까, 음, 저희 딸도 한국에 와서 한 12시까지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월급은 괜찮은데, 결국은 한 2년 다니고 그만두고, 음, 다시, 어, 외국에 좀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출판사를 다니는데, 월급은 그때보다 좀 적지만, 음,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회사예요. 아주 음, 칼출근하는 음, 회사. 삶의 행복도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냐면 서울에서 집값을 마련하는 게 쉽지만은 그렇죠. 않은데, 경제적, 예, 그거는 뭐, 자기만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되니까, 나머지는 자기 굉장히 해피하다는 것들이죠. 음, 그래서 내가, 어,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이제 네가 네 길을 가는구나. 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네. 저는 이 음, 기준을 갖는 거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 그 이상한 날에 앨리스 본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나 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토끼한테 물으니까 토끼가 앨리스한테 너 어디로 가고 싶냐? 음, 그래야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음,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이제 박약하다는 것들이 지금 해본 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요즘 세대들한테 저는 끊임없이 뭐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는 너무 이제 또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본인한테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발문 질문들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다.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질문사전이 하나의 또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계기들이 그러면 대부분의 여기 질문들이 발문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질문 연구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질문들의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의 어떤 뭐 그동안 뭐 여러 논의와 토론을 거치셔서 이 질문 리스트가 나오셨을 거라고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예. 어떠한 어떤 뭐
출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근거들은 이런 질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인지. 음, 부부 관계에서는 또 가족 속에서도 부부 관계에 필요한 질문들이 뭔가. 또 음, 부모, 자녀 간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뭔가. 형제 음, 자매 간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막 다 이제 찾아본 거죠. 그리고 제가 음. 또 이래 강의장에 갔을 때 이제 질문과 관련된 워크숍을 꽤 했었어요. 아, 하면서 나온 질문들을 수집을 한 게 만 한 천 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라이프 밸런스 카테고리에 분류하는 작업들, 이 질문은 어디에 맞는지, 이제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은 과거에 맞는 질문인지, 현재 시제에 맞는 질문인지, 미래에 필요한 질문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내는. 그 일종의 이제 음, 유형별,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음. 질문의 요지가 좀 명료하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질문 연구를 통해서 작업을 한 것들이죠. 그러시군요. 음. 대표님,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이. 저는 5월 이렇게 네. 잠깐 돌아봤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야, 이거, 미니 강의를 거의 듣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질문을 제가, 예, 게스트 예. 질문을 인터뷰로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아, 아쉽고요. 그래서 질문 좀 해보십시오. 예. 네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워낙에 다양한 어떤 질문의 어떤 이제 사전에 질문 이 책에 질문과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지금 어쨌든 사실 뭐 코로나라는 시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2년 동안 이 우주에 인간을 보내는 시기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저도 지금 밀접촉 조차가 돼가지고 졸지에 음성이 예, 나왔는데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지금 50시간도 채 안 되는데 지금 못 견딜 정도로 예. 이게 격리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근데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유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만약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꼭 결과적으로 내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이 정말 중요한 어떤 뭐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라는 게 스스로에게 뭐 성찰이든 통찰이든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 대신에 그 세 가지. 그래서 시청하시고 기사를 읽는 분한테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스스로 던질 어, 수 있는 질문.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보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할 나. 수 있는 나의 어떤 성과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긍정적인 나의 성과물.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의 그 드러난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은 또 무엇이 있는가? 잠재된 능력, 드러난 능력.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2년도에 이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은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가? 2020년 이전에. 아니, 지금 2021년이니까 네네. 2022년에 이 두 가지 질문을 7월에 네. 7월 뭐 오늘 이제 19일이죠. 네. 19일 날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가. 네. 야, 결국은 과거가 미래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또 계속 현재가 되고 이게 또 과거가 되듯이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과거 현재라는 시제 속에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순환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은가가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반성적인 것들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왜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음, 차라리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내 능력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 내가 음, 훨씬 더 삶에 대해서 좀 도전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에 내가 언젠간 도달한다면 난 음,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답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현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음. 아, 이 질문 자체가, 야, 이게 상당히 묵직한데요. 이 가벼운 질문이 아닌데요. 근데 키워드, 그러니까 방향성은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자기 반성 쪽에 만약 갔었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의 방향은 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강점에 좀 집중을 맞춰서 미래적인 부분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예방과 성장에 관한 음, 질문들이죠. 우리는 반성은 치열하게 하고 삽니다. 자책감, 뭐 수치감, 죄책감 이거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굳이 이걸 고심는다는 거는 계속 한쪽 날개만 움직일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지 않아도 움직이니까 오히려 이때 다른 쪽 날개, 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자꾸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도전적이고 좀 희망적인 미래를 좀 그려 나가는 것들을 한다면은 이 음. 날개짓이 훨씬 더 높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이걸 개인적으로 이걸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 책 사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전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활용할 때 이게 좀, 활용하는 거는 일단은 뭐, 오늘은 내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랜덤하게 하나 뽑았어. 랜덤하게. 예, 예, 해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의도되게 내가 쭉 보다가, 오늘은 이런 질문을 내가 한번 뽑고 갈 거야. 한번 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음, 그때그때 따라서 본인이 관심 가는 주제에다가 뽑으면 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책 있을 때는 뭐 대인 관계에 내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어떤 질문에 좀 관심 있는지 뽑다 보면 내 현재 이슈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어,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좀 더 객관적 성찰, 음. 관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예, 너무 두꺼워서 제가 헉 했어요, 헉. 예, 예. 예. 헉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쭉 이래 해서 보통은 이제 한 2, 3일 전에 오면 이렇게 그래도 정독을 해서 최소한의 속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헉 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가벼운 질문들이 아니어서 저도 심지어 좀 당황을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뭐 학자이기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와의 소통에 대한 이 결핍, 자기 소통이 막혀 있는 이 부분들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이 전부 다 화살이 밖에만 향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아까 근데 그 위험성은 진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 자기 성찰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 성찰의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외부적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답을 내버리는 근데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까지는 아니어도 나름의 화두를 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자체도 이게 특별한 뭐 어떤 여러 내용들 많지만 특별한 부분의 어떤 균형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큰 화두로 던져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화 주시고 편하게 마지막 뭐 좌우명도 상관이 없고요. 대표님 너무 뭐 저는 연극 얘기하니까 더 이렇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대학 때 이제 극예술연구회라고 저도 연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 말미였는데 어찌됐든 뭐 그때 나름대로 어떤 제 의사 표현을 그런 연극을 통해서 연출했는데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실 때 확 공감이 됐어요. 그 연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아니 깨닫다면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성취감? 이 부분은 진짜 그 안 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예, 그 어, 진짜 작품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포커페이스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아, 그 부분들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오시는데 큰 어떤 이렇게 토대가 되셨구나.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아무튼 너무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예, 와, 이게 대표님의 강의가 이렇게 거의 미니 강의라고 제가 보통은 중간에 딱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르고를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말씀을 죽다 보니까 중간에 끊고 못 들어갈 정도로 저도 이렇게 이렇게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인생 질문 사전을 놓고 한잔 하시면서 격리 기간 중에 예, 좋습니다. 홈즈 좋은데요? 토크 하면 하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네네. 아,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기는 어디에 계신가요? 그러면 뭐, 사무실은요. 네네네. 사무실은 공덕동에 아, 그 그러시구나. 예. 펜트하우스라고 네. 오피스텔 하나 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아, 어, 그러시구나. 네, 좀 네. 이제 카페 형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네요. 그러면 가볍게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술도 사람들,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네, 공간. 아, 좋네요. 약간 아지트 개념도 좀 있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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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도 또 이 아, 동네 공덕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옆에 또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거의 느껴보지 못한 이 몰입감을 오늘, 훅 들어갔어요. 이게 중간에 제가 끊고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저는 대표님 예전에 노조 활동도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아픈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도 이제 노동조합 만들다가 쫓겨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저는 그러세요. 노조를. 80년대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연합노조를 그 당시 아, 동자동에 그 사무실에 있을 때 네. 그걸 하다가 뭐 한 40명인데 발기인 날은 한 2명밖에 안 와가지고 아,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였거든요. 86년도인가? 야. 예. 저도 뭐 그런 좀 씁쓸한 기억들이 한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트라우마는 극복이 되셨나요? 저는 사실은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노사 갈등보다 더 심한 게 노노 갈등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맞아. 노노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사람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하는 게 제가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 해고를 한 3번을 당해봤거든요. 한 번 노조 그러시구나. 만들다가 해고도 당하고 또 한 번은 뭐 부당한 거를 이제 비리와 관련된 걸 요구를 받아가 안 한다고 또 해고도 당해보고 그리고 민간기관에 2번을 해고를 당했구나. 두 아, 번 들어갔는데 2분 다 해고를 당한 거죠. 한 노조 아, 만들 해고당하고. 그래, 지금도 이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아,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죠. 뭐, 상당히 이제 아직도 편견이라든지 불신이 좀,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공공조직에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공무원 쪽 방향을 네, 트셨구나. 그냥 7급 시험 쳐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제 말이 맞더라고요. 아, 깔끔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뭐 깔끔하죠.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음, 제도 기관 내에서 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장도 비영리를 내지 않고 그냥 영리를 낸 아, 이유가 차라리 내가 벌어서, 네네. 어, 주는 게 낫지. 막 비영리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이걸 가지고 또 펀드레이징 해서 이 도네이션 프로 하는 건 좀 안 맞다. 아, 아, 아. 내 돈 벌어서 내가 내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그게 제일 하고, 깔끔하죠. 네.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소셜 디자이너 도잉이라고 유한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교육법인을. 어,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극을 주로 보급하는 네. 주로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기관의 이제 혁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해결, 음, 의사소통, 조직 세우기, 팀 네네. 빌딩. 그러시구나. 예, 예. 요즘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이 원더풀 디자인이라고 해서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이제 말씀드린 인생 질문 사전하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기업 쪽에서요. 예, 기업 쪽에서 이제 하고, 공공기관, 뭐 감정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완전적 예방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음,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 일생에 아마 뭐 지금 현재로는 이걸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기업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장소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프로그램, 아, 찾아오게 하는. 예, 찾아오게 하는 것들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 어, 8월 달에 이제 경북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역 순회하면서 아, 이걸 순회하면서요. 예, 예,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뭐 음, 이래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음,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좀 아마 제가 아마 가장 지금 관심 갖는 일이 아닌가 좀 싶네. 네. 다양한 저기를 하고 계시네요. 개인과 그 다 조직. 이게 이제 다 극적 방법들이 음, 모두가 이제 인지적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음, 이제 행위적 방법으로 어, 음, 드라마, 연극, 예, 어떤 예. 연극적 그 부분을 그 활용해서, 부분들을 계속 중간중간마다 예, 음, 넣는 방식들로.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극 그러면 뭐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역할극인가요? 일종의? 역할극하고 조금 다릅니다. 역할놀이. 아, 이, 역할놀이. 예, 롤플레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할극이라고 이제 해석들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역할하는 존재다. 음, 그러면 역할 레파토리가 다양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거든. 돈을 네, 빌릴 때는 돈 빌리는 사람 역할 잘하면 되고, 내가 음, 실업자일 때는 실업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음, 실업자가 돈이 없는데 막 카드 막 긁으면서 돈 있는 사람 역할을 하면서 직장 다니는 애 밥을 사주는 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음, 근데 실업자일 때 필요한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음, 직장 구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뭐 니트족이라는 게 나오는 것들은 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역할 기능이 저는 좀 멈춰졌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네, 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풀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 그러려면은 내가 니트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죠. 음, 필요한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음,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 역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잘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자기를 일단 잘 책임지면서 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회성. 예. 이걸 좀 다른 용어로 하면은 자기 책임성과 공동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 음, 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어,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나는 나를 지금 잘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능력은 어떤 정도인가? 이 질문을 시작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오겠죠. 나를 책임진다는 건 도대체 뭐야? 다른 사람과 잘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지? 그리고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뭔가? 그런데 계속 내가 이대로 산다면 내 삶의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또 어떤가? 음, 끊임없이 이 발문이 연결 질문들로 가서 마지막 종결 질문은 그럼 나 지금부터 뭘 시작을 해야 되지? 음, 시작을 하려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또 뭘까? 음, 내가 해봤던 것들은 뭐고 해보지 않은 것들은 또 뭘까? 음, 과연 이것이 지금 나한테 맞는 건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관련돼서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음, 결국 이것이 내가 나를 어떤 책임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음, 기본적인 출발이 질문은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 그 네, 질문은 저는 인생의 토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다 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고, 예, 예, 들어가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느낌이라면, 이후에는 좀 강론적으로, 예, 예.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좀 정해서 아예 실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짧게 끝내기에는 너무 좀 그 대표님의 어떤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관련된 컨텐츠를 담기에 너무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입니다. 이게 한 시간을 딱 저희가 딱 잘라서 보통은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기사화하고 영상으로 편집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거의 80, 80분? 80분 이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간 가는 줄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훅 빠져들었는데 아무튼 한번 대표님 한번 시간을 한번 더 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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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뭐. 예. 뭐 오프라인도 괜찮고 온라인도 괜찮은데 일단 예, 지금 예. 뭐 제가 자가격리 상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뭐 또 일정을 한번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그러니까요.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한 예, 번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너무 저기 한 부분이 있어 제가 그 편집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걸 예, 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장 씨가 예, 또 저녁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상당히 현실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다가 멈춘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다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의지나 동기만 갖고 안 되고 거기에 자기 책임감이 나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책임성을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자기 책임성에 좀 시작해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라서 어쨌든 말씀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제가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격리 이상 생활 잘 지내십시오. 네네네. 한번 또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약주 한잔 하고 싶으면 충분히 약주 한잔은 아주 네네. 해하시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때 뭐 카드를 한번 놓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도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예 예, 카드를 넣고서 예, 예. 실제적으로 한번 텀을 예. 두더라도 한번 직접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토크에 뭐 한두 사람 더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것도 어, 좋죠. 네, 대담 형식으로 하면서 어, 그것도 어, 뭐 혹시, 나쁘진 않아요. 혹시 누구를 하면 되게 좋을까요? 갑자기. 저는 상관이 그냥 그 정 대표님 뭐 관심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네네. 시중 토크 하면 한다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퀴징 토크. 예, 그럼 삼자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 괜찮겠네요. 해가지고 이 인생 질문 사전을 해서 그냥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그 질문으로 이야기를 막 이어가는 방식들로 그렇군요. 오늘은 뭐 나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뭐 다음에 가족에 관련된 것들, 다음에 뭐 집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래 어, 섹션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 방식이 이제 어, 저 신림동 대학동의 그 고시촌에 있는 4, 50대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6회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네. 주는 가족이란 주제를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는 나돌봄에 관한 주제를 이래 나눠서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래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대표님의 역할은 퍼실리테이션인가요? 그냥 경청만 해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이제 촉진자적인 역할이죠. 촉진자적인 역할. 질문을 이어주기도 하고 뭐 연결해주고. 예를 들어 어떤 질문 하나 뽑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어, 저 사람이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할 것 같은지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오늘 나에게 관심 있는 질문 하나 고르기 뭐 음, 하고 소감 나누기 정도. 그 음, 이거는 끊임없이 관찰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음, 이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음.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한번 제가 섭외를 한번 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각자 마실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인데 항상 예, 건강 예, 조심하시고 무탈하게 이후에 또 반갑게 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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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